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차 이야기, 그죠? 차 수업이어서 우리 차 한잔 하면서 편안하게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실 차는 철관음이라고 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철관음 하면 우리 타이완의 우롱, 그죠? 타이완 철관음 많이 알고 있는데 원래 철관음의 고향은 안계, 그죠? 안시, 안계 철관음입니다. 안시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어디냐면 중국의 남부 복건성의 남쪽입니다. 그래서 광동성하고 맞닿아 있는 지역이고요. 사실 철관음 청차의 고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 10대 명차에 빠지지 않는 차죠. 이 안개 철관음 차를 오늘 한번 마셔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다호, 우리는 다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차를 우리는 도구죠. 언제부터 우리는 차를 잎차를 마시게 되었을까?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차 잎을 이렇게 우려서 마시는 방식으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차를 끓여서 먹었고, 또 차를 떡으로 만들어서 갈아서 풀어서, 물에 풀어서 먹는 방식도 있었고, 차차 우리 또 공부를 하겠지만 차를 마시는 방식들이 시대에 따라서 변해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명나라 때부터 마시기 시작한 잎차 우림 방식의 차를 마시고 있고요. 이걸 우리가 포차, 그죠? 포차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다호, 사실 잎차를 우려 마시기 시작을 하면서 다호라고 하는 이런 기구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지, 그 이전에는 필요 없었겠죠, 그죠? 찻잎을 우리는 방식이 아니라 찻잎을 끓여서 마시는 방식이어서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사발, 그죠? 찻사발 형태에다가 차를 마셨고요. 이렇게 다구가 제대로 갖추어지기 시작한 건 명나라 주원장, 명을 세웠던 명태조죠.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률을 제정을 아예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차는 전부 잎차로 마셔라. 그냥 찻잎을 가져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마셔라 라고 법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찻잎을 가공하는데 너무 백성들이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나라 때부터 이렇게 우림 방식의 차, 포차식 차를 마시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우리가 공도배라고, 중국에서는 꽁따오베이라고 해서 공도배라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마시는 그런 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릇을 숙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숙, 익을 숙자입니다. 그래서 자꾸들 발음만 듣고 수구라고 얘기하는데, 수구는 저기 물에서 공치기 하면서 노는 그런 스포츠 게임이 수구고, 이건 숙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나누어 마신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런 그 물 그릇, 그죠? 차를 우리기 전에 물을 담는 그릇, 혹은 차를 나누어 마시기 위해서 담는 그릇에서 찬물이 익는다, 숙성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숙우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차를 마시는 방법, 뭐 이런 거 많이 고민들 하세요. 그래서 차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 차를 한 잔 주면 이거 이렇게 두 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마시는 게 맞나요? 라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 차에는 격식이나 법도가 없다. 편하게 마셔야 한다. 왜요? 음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료 이상의 것으로 너무 격식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많은 차인, 그죠? 차를 즐기는 사람들의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본적인 차를 마실 때의 매너, 그죠?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런 그 매너,
마음가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마셔야 한다. 두 손으로 해야 하고 한 손으로 받쳐야 하고 안쪽으로 돌려야 하고 이런 그런 격식을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차 시장 자체가 너무 작아지고 차가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 시장을 키우고 차가 우리 생활에 그죠? 생활 음료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격식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편안하게 물통에 넣어서도 마시고 커피잔에 마시면 어떻고 차잔에 마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이제 좀 버리고 늘 생활 속에서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차의 시장을 넓히고 차의 인구를 넓혀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첫 수업의 주제는 중국차 이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왜 하필이면 중국차일까? 우리 뭐 영국차도 있고 뭐 미국에도 차가 있고 한국에도 차가 있는데 나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차의 원조라고 그럴까? 차의 시작점은 바로 중국이었고 물론 뭐 중국이 옛날에 중국은 지금처럼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몽뚱그려서 중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확하게는 중국 중원이 아니라 변방, 그죠? 중국의 바깥쪽에서 차가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중국으로 중원으로 흘러 들어와서 중국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차가 사실 우리 한반도에도 전해지고 일본에도 전해지고 또 근대에 이르러서 서양에 전해져서 세계적인 음료가 되었죠. 현재는 우리가 세계의 3대 기호 음료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바로 차이고 두 번째가 커피, 그 다음에 코코아, 이렇게 세 가지를 3대 음료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코코아 빼고 콜라 넣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또 가장 역사가 오래된 음료가 바로 차인데 우리의 현실은 차 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죠. 세계에서 제가 늘 차를 가장 안 마시는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중국차 이해 수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저의 캐리커처 네, 그림이 10년 전 그림입니다. 네. 제가 정해놓은 것들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차란 어떤 것인가 라는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수업을 시작할 때 늘 자, 차는 네모이다. 네모 안에 어떤 말을 넣으면 될까요? 차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차는 무엇일까요? 차는 행복이다. 차는 건강이다. 차는 대화이다. 차는 소통이다. 차는 음료수다.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차에 대한 생각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언제나 자리를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차가 무엇인가? 차 공부를 시작하면서 생각들이 나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차에 대한 정의, 그죠? 가장 저는 차에 대한 정의를 멋지게 하신 분이 바로 당나라 때 유구라고 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교재 앞에 제가 늘 앞에 쓰는 단어가 바로 유구의 다경이라고 하는 책에 쓰여진 글귀입니다. 유구라는 분은 우리가 차의 성인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분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일려나 모르겠네요. 자,
갈증을 가시려면 물을 마시고 울분을 사귀려면 술을 마시며 흩어진 마음을 모으려면 차를 마신다. 즉 차는 정신을 모으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마시는 음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차를 마시면 사실 목이 더 말라요. 그렇죠? 네. 또 술이라고 하는 건 알코올의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울분을 밖으로 풀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차라는 놈은 이렇게 안으로 수렴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차라고 하는 것은 늘 저는 깨어있기 위해 차를 마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차란 무엇인가? 차는 바로 카멜리아 시넨시스라고 하는 학명을 가진 식물의 잎을, 그죠? 어린 잎을 또 따서 이렇게 뜨거운 물에 우려내는 음료를 사실은 우리는 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확한 것인데, 우리는 차 한잔 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차에 차잎만이 아닌 차잎으로 우려낸 그런 음료가 아닌 다른 것들도, 즉 모든 마실 거리를 다 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차 한잔 할까요? 라는 얘기에는 커피도 포함이고 콜라 사이다도 포함이죠. 그런데 이걸 한번 영어로 바꾸어 보면 차 한잔 할까요? 영국 사람들은 차 한잔 하자라는 표현을 그냥 cup of tea 이렇게 얘기합니다. cup of tea, a cup of tea 이렇게 될 텐데요. Would you like a cup of tea? 차 한잔 하시겠어요? 정식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중국어로 해볼까요? 중국어는 차를 한잔하다 라는 표현은 이베이 차 앞에 동사 허이베이 차 하오마 하오보하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 차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고 영어는 tea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차 한잔 하자고 해놓고 가서 커피로 하실래요? 뭐 콜라나 사이다도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외국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조금 전에 티 마시자고 하지 않았어? 차 마시자고 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해요. 티와 커피는 전혀 다르게 구분하고 또 중국에서도 차하고 다른 음료하고는 엄격하게 구분해요. 콜라면 콜라 한잔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차에 포함시키지 않죠. 왜냐하면 차라는 단어가 바로 찻잎으로 우려낸 물만을 차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차라고 하는 단어 안에 모든 음료를 다 포함시키게 되었을까? 이전에는 아마 이 차라고 하는 단어가 중국어의 CHA 차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한국에 와서 차라고 읽혔을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 한문으로 이 차라고 쓰여져 있는 이 단어를 보시면 제일 위에 이렇게 풀초가 두 개가 있고요. 이렇게 이거 8팔 혹은 사람인 그리고는 나무목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람들은 풀 밑에 나무 중간에 사람이죠. 그래서 풀과 나무를 사람이 잇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차를 마시면 장수한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차를 마시면 108가지 살 수 있대요. 자, 여기에 108이라는 숫자가 나오나요? 108번뇌가 나오나요? 자, 볼까요? 앞에 위에 있는 두 글자가 10 더하기 10이에요. 이게 20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20을 표기할 때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건 8이죠. 그
그리고 밑에 10이 있네요. 그리고 다시 8이 있네요. 88이네요. 밑에가. 위는 20이고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108. 그죠? 그래서 10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뭐 그것을 우리가 이제 파자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글자를 가지고 이야기 만들기를 좋아해서 그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 건 여담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차와 다입니다. 차라는 단어와 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다 T를 이야기하죠. 이 글자를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차, 다 이렇게 읽어요. 차로도 읽을 수 있고 다로도 읽을 수 있어요. 언제 차로 읽고 언제 다로 읽죠? 다방이라고 할 때는 분명히 다인데 차 한잔 하자고 할 때는 차예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냐면 마치 한자어와 우리 발음, 우리말이 있어서 중국어가 앞에 있는 차는 우리말이고 다는 중국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차, 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중국 사람이 이걸 지금 뭐라고 읽냐? 차라고 읽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차라고 읽는 건 북쪽에서, 즉 북경을 중심으로 하는 북방 표준어에서 차라고 읽고요. 밑에 남쪽으로 내려가면 남쪽의 표준어는 때예요. 남쪽 사람들은 저걸 차라고 읽지 않고 때라고 읽어요. 바로 남쪽 발음은 때, th 계열, 다. 북쪽 발음은 차. 그래서 차라는 글자와 다라는 글자, 우리 발음의 차와 다가 사실은 다 중국어입니다. 그런데 그럼 서양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 서양에서는 TEA, T라고 하죠. 그건 영어에서 그렇고요. 그 영어권 사람이 아닌 독일어, 프랑스어에서는 저걸 T라고 읽지 않고 때야라고 읽습니다. 그건 영어권 사람들이 쌍디귿 발음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걸 그죠? 때라고 못 읽고 T라고 읽는 것이고요. 워낙에 유럽에 차가 전해진 것은 중국의 남쪽에서 해상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중국의 남쪽 발음이 그대로 영어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물건이 그죠? 들어오게 되면 우리한테 없던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우리말로 바꾸지 못하고 그쪽 발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햄버거가 들어오면 그냥 이건 우리한테 없던 새로운 음식이야. 그러면 그냥 햄버거라고 불러야지 뭐라고 부를 거예요. 콜라가 들어오면 그냥 콜라지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 차가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이런 게 없던 건데 그러니까 그냥 그쪽 발음으로 차. 남쪽 사람들이 가지고 오면 때. 왜? 그 사람들이 갖다 주면서 이건 때라고 해요. 그래서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차라는 발음과 때라는 발음이 다 들어왔죠. 세계사를 기준으로 보면 육로를 통해서 간 차는 CHA 계열로 차라고 발음이 됩니다.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육로로 차가 갔다고 하면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저쪽에 인도 쪽, 그 다음에 터키 이쪽들은 이제 CHA 발음이 살아있죠. 인도에 가면 차를 짜이라고 합니다. 짜이, CHAI죠. 그 외에 바다를 통해서 전해진 곳들은 다 발음으로 해서 TH 계열로 다, 때 발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로도 찻집은 살롱 드 때가 되죠. 그래서 찻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나 다나 다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화 되었다라는 말씀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럼 차는 누가 제일 처음에 마시기 시작했을까요?
자, 차를 중국 사람들이 누가 중국에서 가장 처음 마시기 시작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다 의학과 관련이 있는 의사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분은 편작이라고 하는 분인데 전국 시대의 명의죠. 신의라는 그죠? 그런 그 호칭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전국 시대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보면 BC 한 그 300년에서 한 500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한 2400~500년 정도가 전국 시대인데 전국 시대에 여러 나라들이 이제 막그 제자 백가 시대죠. 이렇게 조그만 나라들이 중국 땅에 많을 시절에 그걸 이제 통일한 게 진이고 이어서 그 전통을 이은 것이 한나라가 되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 전국 시대에 이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의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투시할 수 있는 능력을, 초능력을 가지셨던 분이래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안색을 보고 피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있다, 신체에 어디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이 편작 이전에는 거의 병을 고치는 사람들은 무당이었다는 거죠. 그냥 그저 신의 기운을 빌어서 막 이렇게 병을 고쳤는데 이분은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신체의 장기를 기준으로 하고 이제 식물들, 광물들, 이런 약물들을 사용을 해서 치료를 처음 했던 분이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유명한 일화로는 그 괵이라고 하는 괵나라 왕자, 죽은 괵나라 왕자를 살렸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또 그래서 이게 편작의 작자가 이게 까치작자라서 매우 전설적으로 중국의 이런 그 고대 벽화 같은데 보면 까치 몸을 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화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화타는 아마 여러분들이 삼국지에서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조조였나요? 그렇죠? 이렇게 화살을 맞았는데 이제 수술을 직접 마취를 하고 수술을 처음으로 감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그 마취제로서는 바로 그 마약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사람을 마취를 시키고 직접 수술을 하기로 유명했던 그런 사람이고, 또 기파라는 분이 있어요. 인도 분이신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기파라는 분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에 능해서 아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병 환자들을 이제 고치고 돌아다녔는데 20년 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 자기 딸이 병들어 죽었대요. 그래서 20살 난 딸이 병들어 죽었는데 그 장사를 지내고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무덤에서 이렇게 나무가 한 그루 자라게 되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바로 차나무였다는 거죠. 딸이 세상 사람을 다 고치면서 뭐 83,000의 그 처방을 이 기파라는 사람이 사용했는데 고치지 못한 병을, 나머지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소위 그 딸이 남겨놓은 나무가 바로 차나무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아까 차자 썼었는데 차 위에 20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할 때 20살 난 사람의 나무다, 이렇게 해서 기파의 딸이 죽어서 남긴 나무가 차나무다 라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분, 눈이 크신 분, 바로 달마 대사죠. 역시 중국 사람이 아니라 워낙에는 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차의 기원이 인도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인도 기원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마 대사가 누군지는
알고 계신가요? 달마대사. 제가 예전에 본 영화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영화. 매우 오래전 1980년대에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보고 나서 아니 영화를 한 편을 보고 났는데 어째서 달마가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입니다. 시간이 나시면 한번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그런데 그 영화에는 달마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숙제로 여러분들에게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라는 영화를 보시고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면 수업을 할 때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자, 달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달마라는 분은 중국의 불교를 전하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인도로부터 불교를 중국에 전했는데, 달마대사가 처음으로 불교를 가져온 것은 아니고요. 달마대사가 올 때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9년간 면벽 수련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서 9년간 면벽 수련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졸음. 그래서 달마대사는 눈썹을 잘라내기로 결심을 하고 가위로 눈썹을 뚝뚝 양쪽을 다 잘라서 굴 밖으로 던져버리고 용맹정진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눈썹이요 없습니다. 눈 위에 눈두덩이 없습니다. 나중에 굴 밖에 눈썹이 떨어진 곳에서 나무가 한 그루 자라기 시작을 했는데 그 나무의 잎이 눈썹을 닮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잎을 따서 다려서 마셔보니 졸음이 오지 않더라. 그런데 달마대사는 결국 눈썹 윗부분을 떼버렸어요. 그걸 요즘에는 안검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 안검을 떼버려서 잘 때도 눈을 감지 못합니다. 눈을 뜨고 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스님들께서 이런 달마도를 그려서 신도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그걸 어디다 갖다 걸으라고 합니까? 현관문에다 갖다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탁 보이는 곳이죠. 그런데 그죠? 밤 12시가 넘어서도 달마는 늘 눈을 부릅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잡귀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뭐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달마라는 분 자체가 굉장히 기운이 넘치는 그 에너지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림만 갖다 걸어도 잡귀들이 범접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다고 해서 에너지가 많은 그림이라고 해서 이제 집에다가들 걸어두죠. 중국에서는 바로 이 달마대사 기원설, 그죠? 다 이제 지금까지는 전설적인 이야기이고 실제 이것을 기록에 남기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농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신농이라고 하는 분이 차를 처음 마셨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신농이라고 하는 분이 남겨놓은, 그죠? 남겨놓은 책, 뭐 이제 문자가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신농 씨가 썼다고 볼 수는 없고 뒷사람들이 신농의 이름을 빌어서 쓴 책이지만 신농 본초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지금도 이 신농 본초경은 우리 한의사들이 꼭 서재에 꽂아놓고 보는 제일 중요한 그런 의학 서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농 본초경에 바로 차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신농 씨가 처음으로 차를 마셨다라는 기록은 아까 앞에서 다경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말씀드렸죠. 요 분이 이제 유구, 당나라 때 유구인데 중국에서는 이제 다성, 차의 성인으로 받들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차와 관련된 차 거리나, 그죠? 차 박물관이나 어디를 가도 다 이 유구의 동상이 새겨져 있죠.
자, 이 유구라고 하는 분이 다경이라는 책을 쓴 게 바로 여기 보면 727년에서 803년까지 살았으니까 대충은 하여튼 800년 이전, 그죠? 700년대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차에 대한 그 당시의 백과사전 같은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책 안에 처음으로 이 신농 씨라고 하는 분이 차를 처음 마셨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의 내용은 신농이라는 분이 하루에 72가지씩의 그 식물들을 직접 입으로 테스팅을 하셨는데, 어느 날 독에 중독이 되어 쓰러졌다가 차의 향기를 맡고 깨어나셨다 라는 기록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신농 씨는 이렇게 뿔이 있어요. 신농이, 그리고 여기 지금 찻잎을 씹고 계시네.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단군 할아버지 같은 분이셔요. 중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삼황오제, 우리는 이제 뭐 단군 위에 환웅 뭐 이렇게 그죠 이야기하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삼황오제라고 얘기하고요. 삼황오제 중에 한 분, 이제 오제 중에 한 분이 바로 신농이고, 신농의 농자가 농사농자입니다. 그래서 농사일을 가르치신 분이고, 또 와서 지상에 있는 모든 풀들을 직접 테스팅한 반수반인,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죠? 절반은 짐승, 절반은 사람이었다고 그러죠. 근데 뭐 여기는 표시가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전설적으로는 신농 씨는 배가 투명해서 그죠? 뭐 어떤 걸 먹든지 이게 다 어떤 장기로 가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직접 본인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식물들을, 해로운 식물, 독이 있는 식물, 독이 없는 식물, 따뜻한 성격을 가진, 차가운 성격을 가진 뭐 이런 그 식물의 분류를 다 해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본초학입니다. 바로 신농시에서부터 시작하는 본초학이죠. 그래서 찻잎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전설적인 뭐 이야기라고 하겠지만,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차의 전설들을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 첫 번째가 편작, 화타, 기파, 그 다음에 달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유구의 책에 쓰여 있다고 하는 신농씨, 이분들이 전부가 다 의학하고 관련이 있으신, 그죠? 의사 양반들이고, 인체의 어떤 그죠 독을 해독하는 그런 기능으로 사용을 했던 식물이 바로 차였다. 그래서 차의 시작은 음료로서의 시작이 아니라 의학, 의료품, 그죠? 약품으로, 처음에 약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앞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그 중국인데요, 그죠? 중국의 지도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가 바로 운남성이고, 저희가 이제 차문화 기행으로 1월 달에 함께 갔다 온 지역이죠. 여기가 성도읍지인 곤명이라고 하는 곳이고, 우리는 그때 곤명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쪽 지역이 바로 참화고도였죠. 그래서 참화고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고, 이 곤명이 지금 차의 고향이다 그러는데,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차나무, 나이가 많은 차나무가 여기에 있어요. 이걸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 요건 2700년 된 차나무이고, 작년에 가서 찍어 온 사진은 3200년 된 차나무입니다. 나이가 3200년이 되었다고 해서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차나무입니다. 그러니까 3200년 전에, 그것도 차나무가 자연적으로 생긴 차나무가 아니라 재배형 차나무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200년 전에 인류가 이미 차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약으로든 음료로든 음식으로든 이용하기 위해서
집 주변에 갖다 심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뭐 야산에 그냥 혼자 난 게 아니라 차나무를 모종을 갖다가 심는, 그죠? 차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 현재 남아있는 차나무의 나이로부터 밝혀지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예전에는 인도냐 뭐 차의 발생지가 인도냐 중국이냐의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차의 발생은 중국인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온라인 수업이라서 길게 하면 질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일단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